뇌를 관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오래된 게 뇌파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전극을 많이 이제 바깥쪽에서 촬영을 해서 이제 최신 방법을 사용을 해서 실제 이 뇌파가 뇌의 어떤 부위에서 발생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현재는 할 수가 있죠. 우리 뇌의 신경세포의 신호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소위 말하는 그 electrical activity, 전기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뇌파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전기적인 신호를 촬영하는 거죠.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어떤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뇌전증이 좀 있는구나. 또 이거는 대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MRI 말씀드린 것처럼 MRI를 찍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약간 무슨 종양 비슷한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양성 종양인가 음성 종양이 양성인가 악성인가 이런 걸 또 추정할 수가 있겠죠. 같은 MRI 방법이지만 백질과 회백질을 색깔을 반대로 해서 어떤 걸 잘 보게 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 MRI는 저의 MRI, 제 뇌입니다. 이 MRI는 이제 PET MR이라고 해서 MRI와 PET, 포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라는 양전자 단층 촬영술을 같이 찍는 겁니다. 굉장히 최신의 기계죠.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보는 fMRI, 기능 뇌영상술입니다. 기능 자기 영상술이죠. 바깥쪽에서 자극을 주면 그 자극과 관련해서 관련 있는 뇌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쪽으로 혈류가 많이 공급이 되겠죠. 뇌가 활동을 하려면 그 혈류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능을 알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을 하려면 그 사이에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 길을 보는 방법입니다. 백질이라고 합니다. MRI에서. 회백질은 피질이고 그 피질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 신경세포의 줄기들이 이렇게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DTI라고 해서 확산 텐서 영상술이라는 아주 새로운 방법도 지금 개발되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보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뇌는 동물에서만 있습니다. 식물은 뇌가 없겠죠. 결국 그 이야기는 움직이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포유류가 진화하면서 뇌가 점점점 진화를 하게 되잖아요. 몸무게가 클수록 또 진화할수록 뇌가 점점점 커집니다. 꼭 뇌의 무게와 고등동물인가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뇌가 커질수록 고등동물로 진화한다. 진화하면서 뇌가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뇌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고등동물은 아니고 그 뇌 안에서 척수, 연수 쪽, 손해 쪽, 심피질 쪽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피질 쪽 비율이 커질수록 더 고등동물이 된다. 그래, 진화할수록 더 위쪽이 점점 커지는 거죠. 신피질 안에서도 고등동물이 될수록 전두엽 쪽이 더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말하는 대뇌화 지수라는 겁니다. Encephalization Quotient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을 하는데 생각, 지능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뇌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수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대뇌화 지수를 보면 인간이 가장 높죠. 그 다음이 이제 돌고래입니다. 돌고래가 머리가 좋다는 것은 굉장히 알려져 있죠. 침팬지가 있고요. 그래서 쭉 보면 이게 대뇌화 지수가 결국은 고등동물, 그다음에 지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가 이제 발달을 이제 진화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그 개체 안에서는 어떻게 발달이 되는가? 그걸 조금 보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이 뇌가 이제 운동에 관련돼서 진화를 했다는데 왜 인간은 태어나서 왜
잘 움직이지 못할까? 우리가 혼자 걸으려면 대개 한 3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죠. 고등동물이 될수록 빨리 태어나자마자 빨리 걷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말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말은 걸을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인간의 뇌는 태어나서 운동 기능은 그만큼 발달이 느리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뇌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뇌 발달이 더 바뀌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뇌는 5살 정도까지 한 90% 정도가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거죠. 유전적으로만 결정이 된다면 환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3살 때까지 아주 돌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5살 때까지 그 외부의 어떤 자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게 뇌 발달에 정말 중요하고 그 뇌 발달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야 이 아이가 커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정신질환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릴 때 발달이 끝나버리면 다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연구를 해봤더니 20세까지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가? 뇌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 기능이 발달이 됩니다. 초기에 태어나서는 몇 달 동안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가장 많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깥쪽에서는 자극이 그 자극에 대한 반응 이런 거에 따라서 뇌가 발달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언어 기능 보시면 어릴 때 언어 기능이 발달이 되죠. 그러다가 5세가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10세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10세가 지나면은 제2외국어는 그냥 제2외국어로 끝나는 거고 그 이전에 배우면은 제2외국어를 배우더라도 모국어처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결정적인 시기도 있고 그 이후가 되면 고위인지 기능이라고 해서 뭐 판단력이라든지 결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하고 느끼고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들이 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가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유전에 이런 영향을 받는 뇌 발달의 가장 유명한 연구가 바로 이 연구죠. 이 연구는 할로우라는 사람의 연구인데 2개의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철로 이렇게 몸을 감은 원숭이가 있고요. 하나는 따뜻한 또 부드러운 천을 감은 원숭이를 만들고 새끼 원숭이를 이렇게 뒀더니만 철로 만들었는데 우유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평소에는 여기서 놀다가 우유 먹을 때만 여기서 이렇게 우유만 먹고 여기 놉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따뜻한 이 소위 천으로 되어 있는 따뜻한 이런 걸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죠. 뇌가 이제 이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죠. 따뜻한 이게 좋다는 거죠. 이 원숭이가 뭐 어떻게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 후속 연구에서 이제 태어났던 원숭이를 새끼 때부터 어미와 떨어지게 했습니다. 길게는 한 15년을 떨어지게 했는데 이 원숭이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게 했더니만 얘네들이 뭐 약간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것도 되고요. 또 이상한 행동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한동안 떨어지게 있던 어린 원숭이들이 다시 이제 그 원숭이 무리로 이제 살게 했을 때는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잡혀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그런 거는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특히 고등동물이 될수록 뇌는 더 환경과 유전에 서로 소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등동물이 될수록 무리를 이루어야 되고요. 집단을 형성해야 되고 그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동물 개체들끼리의 서로의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사회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달이 돼야 되죠. 환경적인 게 중요한 거죠. 그래 그만큼 이제 환경과 유전이 같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보면 뇌는 대개 한 60% 내지 많게는 70%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고요. 30%, 40% 정도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라는 것은 유전과 환경이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뇌 발달이 된다.